2023년 7월 15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순화라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곱씹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제가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어떤 스루프 타임즈를 운영하면서도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그 단순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이것이 뭐 학문적이로든 아니면은 이론적이로든 새로운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설이나 추론을 철저히 검증과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언론의 뉴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설명이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화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고요. 제약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제약이론은 기본적으로 단순화를 추구합니다. 가설이나 추론에 대해서 검증과 증명을 할 때 오컴의 면도날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4세기 영국 수도사 카톨릭 사제였다고 하는데, 오컴이라는 분이 어떤 상황 설명을 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많이 하지 않고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연현상이나 신의 섭리를 설명할 때 유일신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긴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 애들 대부분 전문가라고 하면은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언론 뉴스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기자들이 써 내려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뭘 전달하려는 메시지인지, 또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런 어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사건의 나열 같은 식도 좀 많은데, 사실은 그런 사건 뉴스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원인이나 상관관계 이런 것들 매우 궁금한 것이 일반인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단순성이라고 그러면은 요 위에 거 대표적인 예로 단순화라는 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수식 하나로 설명했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물리학에서는 수식으로 단순화했다. 일반적인 단순성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단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예로서 진화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 공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단순화한 감각을 키운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징적인 쉬운 단순화가 뭘까? 그러면은 뭐 이게 일반적이진 않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기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욕 한마디로 끝내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게. good enough, enough is enough, keep it simple, 뭐 이런 또 캐치프레이즈도 있습니다. 미세 관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영리의 사고방식은 경험을 근거로 중시를 한다.
대륙에서는 연역적 사고방식에 휩싸였다. 언론기관 기자들은 자신들의 보도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대학 교수나 전문기관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를 합니다. 최근 오염수 처리 문제를 이런 그 측면에서 볼 때는 마치 그 대륙적인 철학으로서 주자학 또는 성리학과 같은 관념주의 같은 것이다. 독일도 그 관념주의 뭐 이런 철학이 좀 발전했었죠. 영미하고는 틀리게 그저 명분에 죽고 사는 이런 거로 해가지고 문제들을 국민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을 영미주의라고 한다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면은 대륙적 사고방식인 연역적이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체 물리학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 양자역학에서 지구, 달, 태양과 같이 과거에 뉴턴은 지구와 달의 관계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중력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기에 태양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다체 물리학이 된다고 합니다. 제약이론은 귀납적이긴 하지만 연역을 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제시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제약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 높은 수준의 그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의 얘기를 제가 또 좀 전달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편집한 뉴스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제목이 따는 것도 단순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과 폴란드의 대통령들은 안보,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사업협력에 대한 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CNN, 모니카 시실로우스카. 이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투자와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윤은 2022년 양국 무역 회전율이 34년간 관계에서 가장 높은 약 900만 달러라고 언급하면서 말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후 한국, 일본,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초청이 됐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해 가지고 폴란드 대통령과 이제 그 돈독한 그 경제 협력 및 동맹 관계까지 얘기를 좀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관련 사진이고요. 윤은 젤렌스키를 만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 또 코리아 타임즈 신지혜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 방문 후 극비리에 방문하기 위해 키예프에 있다고 토요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윤의 방문을 제안한 것은 촉정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가의 기대를 전달한다고 믿고 수락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회담 전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뉴스고요. 회담의 제목만 이렇게 그 결과들을 본다면은 뭐 재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그 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그 보도 내용에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JP모건, 미주호 등 외국계 증권사 무차익 공매도 적발, 에코프로 그룹주도 피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징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매도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변명을 했답니다. 아, 펀드 차고, 날짜, 잔고 차고,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매도를 하도 되긴 되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이게 이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변했습니다. 독일 세계 2위 경제대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전략 공개. 한나 지아디 CNN 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목표는 미국이 얘기했던 디커플링이 아니고 위험 제거, 디리스킹이다고 전제를 깔고 있고요. 독일은 목요일 의약품,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칩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한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략 문서지만 논문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핵심 분야에서 유럽연합은 우리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비유럽연합, 한마디로 뭐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가의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 가치라는 게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다른 나라하고 기술적인 의존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혁신 능력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힐데 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논문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고 시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지구가 31.5인치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퓰라 메카닉이라는 언론 매체인데 팀 뉴코브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인간이 지하수를 퍼올리는 것은 지구의 자전 기울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추가적인 새로운 연구는 지하수 펌핑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서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 데이터를 이해하면 해수면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지구물리학자이자 연구 지도자인 서기원 씨가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는 기후와 관련된 원인들 중 지하수의 재분배가 실제로 회전극의 표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하고 석유하고는 좀 틀린 거죠. 이런 또 뉴스가 있습니다. 원래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지축도 이 자전축이 팽이 돌듯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우주 천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방향에서 그게 이 북극점이 움직인다고 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우리 인간 때문에 생기는 것 중에서 탈산소 뭐 이런 요즘 기후변화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물이 지하수를 우리가 인간들이 많이 퍼냄으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지축을 또 변경하게 만드는 영향을 줬다는 거 의미해 볼 만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세계화와 기술 혁신의 탓, 것이라는 부실 논란, 미 경제학자가 지적한다. 진짜 이유는 그럼 뭐냐?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환동사 골드 온라인 보도 내용입니다. 알렉 로스 씨라는 분이 99%를 위한 사회계약 이란 책에서 전개한 내용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불평등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하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 사회가 이 돈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는 게 돼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두 경제적 성공의 점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반대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 부자도 아니면 그 사람의 직위는 낮게 평가된다.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으면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 이게 이제 이 불평등, 자본주의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날마다 자신에게는 몫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을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좌파 정치 운동의 강력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이 과연 정당하게 그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일단 돈이 없는 쪽에서는 말하자면 적대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요. 미국이 이처럼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라고 물음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힘이 많이 상실이 됐는데, 이것은 민간 기업의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극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잭 웰치가 그 상징적으로 많이 그 주장을 했었죠. 이렇게 또 이유를 갖다 대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과연 그런 것인지. 국내외 아웃소싱 확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쭉 얘기하듯이 그 원가 회계라는 개념들을 좀 집어넣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좋을 텐데, 인건비 때문에 그 중국으로 결국은 어떤 그 소비 제품 뭐 이런 거가 미국이 아웃소싱해서 그동안에 싸게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권한은 거꾸로 말하자면은 심각한 상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경제적 성공과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동일시하는 뜻을 메리토크라시라고, 능력주의 사회라고 되어 있네요. 정치 문화는 위험하다. 불평등이 커지면 사람은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분노를 모집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런 그 책이 나온 것이 어떤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의 어떤 그 책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카시 요이치의 가스미가 세치와치 기시다 총리는 한 발 가만히 있어야 했다. 나토 도쿄사무소의 프랑스 대통령 반대도 물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질문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루 꽉 물다라는 얘기인지 그게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토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프랑스는 중국을 배려했죠. 나토의 동경사무소에는 장례들은 반대한다. 이것은 프랑스가 중국의 에어버스를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회유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뒤로는 키시 총리는 마크론 대통령에게 일본은 에어버스와 와인을 살 정도의 말을 해도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야, 우리나라도 프랑스 에어버스 사줄게.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 와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하는데 좀 협조 좀 하지 그래. 이런 얘기를 왜 못했느냐 하는 얘기 같아요. 마지막 추천을 하는 것은 정치가 밖에 못하는 역할,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가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 결렬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가서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꾸로 미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젤렌스키는 한국의 윤 대통령을 더 만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뭐 간접 전쟁 물자, 이 복구 물자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현재로서는 전투 전쟁에 필요한 그런 물자를 댈 수 있는 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키시다 총리하고는 정상회담이 결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키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등 하지 않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토 도쿄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호의적인 대답을 받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한 발 가만히 있어야 했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이런 이 표현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좀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일본 경제로서는 엔화 약세는 좋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상한 약세냐가 문제시 된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유명 학원 강사가 알기 쉽게 해서 일본은 그 유명 학원이라면은 대학교 이상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가을부터 이상인 엔저도 떠돌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반년 미국 달러 엔 환율을 보면은 150엔에서 120엔대 후반까지 등락을 계속하고 있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수입 자원과 수입 식료가 급격히 오르고 소비재 전체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 2022년도 기업 물가 지수는 전년도 대비 9.7% 상승하고 비교 가능한 1981년 이후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2022년도는 전년 대비 3% 상승과 1981년 이후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 예금 올랐고 가스요금 올랐고 수송비용, 그 다음에 말하자면 교통비 이런 것까지도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는 서서히 값이 올라갔다. 소비재의 상승은 보디블로처럼 경제의 체력을 빼앗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원유 작업률 별로 안 되죠. 일본도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로에 가깝습니다만 원유에 대해서는 식량 작업률도 칼로리 기준으로 37% 저하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극도의 약세가 진행되면 수입 자원과 수입 식료 구매 상승을 초래하고 국민 생활을 강타해 버릴 것이다. 환율, 엔고 또는 하락 환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여기서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네요. 국제 수지가 흑자면은 엔고가 진행되고 반대로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되면은 약세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이 룰만 기억을 한다면 환율 하락의 진행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이 무역 적자가 되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미일 금리 격차 확대에 있다. 라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미국산 빵이 1달러의 미국산 빵이 110원에 수입을 했었는데 150엔에 다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책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시미즈 마스히로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듣는 것은 부끄러운 어른을 위한 정치 경제 입문. 자,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막 그냥 살기 때문에 왜 그 경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일반 성인들도 잘 모르니까 요거를 아주 쉽게 그 학교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쭉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엔 약세는 일본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엔화가 강세일 경우
N화가 약세일 경우를 N안이라고 표현을 돼 있네요. 그 경우에 뭐 이렇게 돼 가지고 N고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 디플레이션을 얘네들 발음이 아니 그러니까 결국 글자 문제예요. 어, 데프리 디플레이션을 이렇게 불황이 되고 그 다음에 엔저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호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엔거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엔저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일들 해가지고 일본의 그 돈이 유입이 된다. 엔거가 되면은 그리고 엔저가 되면은 일본에서 그 돈이 유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위대한 언더커버 문재인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가 목루 메이스리는 네이버 TV에서 그 부부가 하는 방송인데요. 꽤 긴 시간이었지만 결론 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문재인의 공적은 한국이 친중이 되는 것을 막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거가 이제 그 제가 물음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도 들어오더라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다 공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도 여당이나 야당에 다 공작을 하고 미국도 역시 그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문재인은 사실은 친미주의자인데 친중 언더커버 공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에 와서 진단을 그렇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끼리 왜 그래? 일단 기업에서도 많이 써먹는 얘기입니다만은 임종석 같은 사람은 밀정 같은 존재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화 밀정이라는 거 있었죠. 옛날 좌파였는데 전향을 한 것 같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미국은 자기 손에 피를 직접 묻히지 않는다. 한국 내 좌파를 이용한다. 그렇게 이제 한국의 정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게끔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경수 과거에 재단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혹시 하나 이것은 이제 뇌피셜이라고 얘기는 해요. 핵 개발 비자금 문제 남아 있었던 거 아니냐. 글로 그 흘러 들어가서 뭐 그래가지고 이경수 재단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우리 언니가 탄핵을 다는 근본 원인은 너무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위험을 느꼈던 거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탄핵을 당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하고 또 뭐 신동욱 사건이라는 것도 뭐 구체적인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은 한번 관심이 있으면은 신동욱 사건이라는 걸 검색을 좀 더 해보면은 내용은 알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지도를 잘 만나야 했었는데 대통령은 뭐 같아도 그래도 한국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한국민이 지도자를 제대로 잘 선출해야 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군산의 359.1mm 물폭탄 하루 강수량 최고 기록 23만 년 만에 경신. 서울에도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장마전선이 내려가면서 이런 이제 물피해가 막 나오고 있네요. 이게 그 물에 잠긴 이게 군산 쪽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지옥의 지옥 피닉스 생존의 한계 시험 화씨 108도까지 이게 10매치를 갖다가 지금 해가지고 아주 지금 뭐 지옥의 지옥이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 폭염과 그다음에 홍수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침수가 되긴 하지만은 중국보다야 지금 덜한 거 아닌가 그나마.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일본 큐슈 지방에도
폭우가 내린 것도 해서 피해가 많이 났다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좀 피해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까지 300mm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조선비지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건 그 충청도 쪽 어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오송 쪽에 고속도로에 그 뭐가 이 뚝이 터져가지고 침범을 한 그런 얘기를 해서 터널에 그 침수가 됐다 하는 그 관련 뉴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4명 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네요. 119 구조대가 이그 산사태로 매몰된 가옥에서 그 뭐 좀 구조 작업을 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또 연속해서 지국만 둥둥 500mm 극한 폭우 문화유산 도시도 삼켜버렸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충남 공주시의 그 어떤 그 죄송합니다. 금강이죠. 금강 공산성 사적 12호 물에 잠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그 이게 뭐 이 차들이 그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찼네요. 그래서 이제 보트로 이 주민을 구조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거의 2년 동안 경제에 대해 이렇게 좋게 느끼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야후 파이낸스인데 실제 그 미국 경제가 그 좋아지는지 않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그 희망사항 같은 얘기를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척도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감정의 급격한 상승,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어떤 그 소비 심리 뭐 이런 거겠죠. 그 노동시장의 안정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둔화가 크게 기인됐다. 이렇게 소비자 조사 이사 조안의 슈루 발음이 되나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1년 대부분 동안 언론에서 엄청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 것이 정서와 기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라이언 스위터가 금요일에 썼습니다.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들이란 것은 어떤 전문가나 대학 교수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의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도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완화됐다는 정도.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장으로 미국 성적기를 들고서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나머지 사항은 일반 유튜버들이 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이게 좀 역사학자 윤명철 교수라는 분이 미국 어디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하는데 잘못 이해하면 이게 또 국뽕 뉴스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그렇게 했는지 저도 역사적으로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뉴욕 박물관 신라 금세공 강의하는 여기 뭐 셔츠라는 그런 유튜버가 그 신라의 금세공 기술이 그 700년 이상 그 저기 700년이 아니고 서기 700년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그 이 신라가 더 그 이 와이어로서 모양을 만들어냈다. 귀고리 같은 거를. 이게 더 금세공 기술이 더 좋았다. 현실적으로 그건 맞긴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 기술은 한국에서 처음 만들고 서양으로 온 걸까요? 라고 질문을 했대는데 자관 신라의 귀족들은 금을 그렇게 좋아해서 신라 금관 요거 참 화려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옛날 그 북방에 살 때
샤먼들이 썼던 머리에 썼던 이런 것들이 그 술록의 그 뿔을 상징하죠. 출자 무양의 그 근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고구려에 대해서지만 고구려의 활은 몽골 군대보다 수천 년 앞서서 만들어진 활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가 뭐 저기 뭐 국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까지로 해서 7월 16일자 수르포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국익과 생존 우선순위라는 주제에서 좀 단순하게 이렇게 그 접근할 수 있는 뉴스들을 편집을 해 보려고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제 자신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도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